지금 당장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한다면 적어도 가 깨지는 구간에서는 현금화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가 깨지고 내려온다면 적어도 까지는 그 하락 구간을 열어줘야 합니다. 최근에 3일 전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신청한 현물 ETF를 SEC에서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때 플러스 10%짜리 반등이 나왔었고 오버였다는 블랙록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윗꼬리를 달아주는 움직임은 나왔지만 기대감으로 올랐던 지금의 상승분을 전부 다 하락으로 되돌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윗꼬리를 채우러 갈 수도 있지 않냐, 혹은 과거에 21년도 7월 26일에 나왔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아마존에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라는 오보가 나오면서 비슷한 움직임이 나온 뒤에 윗꼬리를 전부 채우면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도 충분히 상승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의 영상 댓글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어떤 내용들인지 오늘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상승분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 하락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승으로 본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니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레스케일의 현물 ETF 전환에 대해서는 SEC는 이에 대해서 승인을 거부했었고 2023년도 8월 30일 당시 법원 측에서 SEC 측에게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했었는데 현물 ETF 승인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거 승인했는데 이건 왜 안 하냐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는 판결을 하면서 당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플러스 7.65%짜리 반등분이 나와 주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SEC는 9월 1일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을 시한 연기 발표하면서 비트는 9월 1일에 마이너스 7.82%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캔들을 전부 하락시키는 봉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차트 역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정식 발표된 내용이 아니었고 오보였다면 그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트는 버티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현재까지도 강한 반등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거나 과거 21년도 7월 26일 비트코인이 아마존에서 결제 수단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급등을 보였지만 결국 아마존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나오면서 윗꼬리를 만들고 개인 물량들을 전부 털어내고 바로 다음 봉에서 윗꼬리를 채우는 상승이 나왔었죠. 과거와 똑같은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지금의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할까요? 제가 영상 초반에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 롱 포션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이 라인이 깨지면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4시간 봉 캔들 기준으로 상승이 시작했던 매물대 라인입니다. 현재가에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26.5K에서 26.7K 매물대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한다면 현금화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첫 상승이 시작했던 매물대 자리를 이탈하는 자리와 동시에 제가 보고 있는 지금의 채널링의 중단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채널의 하단부까지는 그 하락분을 열어둬야 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일봉상 윗꼬리를 달아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윗꼬리는 전부 다 저항대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를 19년도 차트랑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19년도 10월달의 차트입니다. 고점에서 내려온 지금의 하락의 매물대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었습니다. 제가 일봉상 지금의 윗꼬리는 전부 다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항 자리를 첫 번째 돌파 자리에서 윗꼬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봉상 한 번 더 터치해주면서 지금의 두 번째 저항,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항을 받아주면서 마지막에 이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받았을 때 비트코인은 큰 상승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상승의 크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벌써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하락과 그에 따른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가의 고점은 유동성이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지금의 차트랑 과거의 19년도 차트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 나온 윗꼬리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지지받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저항을 받고 하락할 수 있다는 자리로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댓글에도 많이 달렸던 21년도 아마존 당시의 차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차트는 윗꼬리를 달아주는 다음 봉에서 바로 말아 올렸기 때문에 1봉이 아닌 4시간 봉으로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차트를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현대 차트와 비교해 봤을 때
한 번 더 고점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동일하게 21년도처럼 한 번 더 고점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7월 26일에 나왔던 지금의 고점 자리, 자, 이 고점은 전부 다 제가 저항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주었지만 윗꼬리를 달아주고 봉이 마감되었을 때 크게 하락이 한번 나와주었고, 한 번 더 돌파 시도하고 이후에서 봉이 마감되었을 때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탈한 자리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받았고 돌파하고 여기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지지받았을 때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건 지금의 이 기준 라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기준 라인을 잡았으니까, 그럼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과거 19년도도 동일하게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결국 우리는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한 번 더 매수를 담아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 말씀드렸죠? 이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적어도 하락은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26.5K부터 26.7K를 잡아드렸던 이유가 상승이 시작했던 매물대, 그리고 제가 보는 채널링의 중단에서 지금 저항을 받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이 시작하기 직전의 매물대는 만약에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하락이 나와준다면, 혹은 고점을 높이는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이 윗라인에서 버티지 못하고 하락이 나와준다면 적어도 이 상승이 시작했던 매물대 윗라인에서 매물대를 쌓아줘야 됩니다. 자, 과거 21년도 차트를 봤을 때 이 라인을 기준으로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 하락이 나왔을 때는 상승이 시작했던 이 매물대 윗라인에서 매물대를 쌓고 반등이 나와줍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이 기준 라인을 잡았을 때도 우리가 롱포션을 들어가기에 좋은 매력적인 자리가 될 거고, 혹은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상승이 시작했던 매물대 라인에서 롱포션을 잡았을 때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는 손익비가 가장 좋은 자리가 형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를 현재 차트에서 찾아 드릴 겁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면은 15.47K, 최근에 나왔던 바닥 자리죠. 이 바닥부터 올라왔던 지금의 상승의 구간을 보면은 현재 차트를 4시간 봉으로 쪼개서 봤을 때, 자, 4시간 봉으로 15.47K부터 올라왔던 이 상승 자리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상승을 잡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번 상승에서 매물대를 쌓고 그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매물대를 쌓고 올라왔던 자리에서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고 다시 내려오더라도 첫 번째 매물대 윗라인에서 이 매물대를 쌓아주고 상승이 나와줍니다. 결국은 만약에 내려왔을 때 이 매물대 윗라인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를 손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는 우리가 괜찮은 롱포션에 대한 그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었겠죠. 다시 그럼 그 이후 구간을 봤을 때,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여기서 고점을 넘겨주는 슈팅이 나오기 전 직전 매물대 라인 밑에서 매물대를 한 번 더 쌓아줬을 때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락이 나와줬지만 이 뒤에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현재 이 자리는 롱포션으로 진입하기에 정말 괜찮은 자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면은 다시 또 큰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손익비라고 하는 건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손절을 잡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해당 이 매물대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8.98%, 마이너스 9%가량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결국 다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15.47K부터 올라왔던 지금의 상승, 이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 고점 자리까지 이 안에서 매매를 가져가는 걸 우리가 추세 매매라고도 부르죠. 그럼 지금의 이 차트를 현재 구간이랑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짧은 구간을 봤을 때, 자, 24.9K죠. 24.9K부터 올라왔던 지금의 상승에서, 자, 첫 번째 이 매물대 위에서 매물대를 쌓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다음 하락에서 이 매물대 윗라인에서 매물대를 쌓고 손익비를 잡아준 다음에 반등이 나와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대를 쌓고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26.5K부터 26.7K 라인 구간입니다. ETF 찌라시로 인해서 거의 10%짜리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의 고점 자리를 넘겨주면서 위에서 매물대를 쌓고 다시 버티지 못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하락이 나와준다면 적어도 지금의 이 매물대 라인 위에서 매물대를 쌓아줘야 되고, 이 위에서 매물대를 쌓아준다면 우리는 손익비를 잡아주고 롱포션에 진입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최대 구간에서는 지금의 채널의 하단부 라인까지 여기가 대략 23K 부분입니다. 해당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고점을 높이는지 혹은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저항받고 내려오는지 그 자리를 보면서 지금의 채널링 라인을 다시 여러분들께 브리핑으로 좀 전달을 드릴 예정이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돌파를 중요시하게 가야 되는 자리, 지금의 이 파란색 라인이 현재 구간에서는 30K입니다. 그리고 매물대, 중요 매물대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26.5K부터 26.7K 라인입니다. 우선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렸던 거는 현재 구간에서 상승보다는 저는 조금은 눌려주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 대한 관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 바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구간에서 굳이 조급해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 19년도랑 21년도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의 중요 매물대 라인을 돌파해 줬을 때는 강한 상승, 당시에는 뭐 플러스 5%, 플러스 6%로 급격하게 반등을 보이면서 포모를 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매물대를 한 번쯤은 확인해주는 작업 이후에도 분명 나왔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기존에 전달드렸던 것처럼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내려오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비중은 40% 비트코인으로 매수를 담아갈 예정이고,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 매물대를 확인해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자리는 상승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 라인에서 어떻게 매수를 좀 가져가야 될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돌파 자리를 좀 노려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좀 다시 수정해서 전달을 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같은 관점을 고수해 오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계속 전달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ETF라는 변동성과 그에 대한 호재발로 상승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보는 이 관점이 조금씩은 계속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변동성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 기존의 관점을 고집부리기보다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장이 참 상승과 하락에서 좀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들 큰 손실 없으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